가슴 속 울려주는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에 귀국하려는 제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입니다. 1945년 8월 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가 24일에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가 이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침몰했습니다. 그동안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폭발과 함께 사라졌다고 일본은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일본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예, 동북아 평화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협회 김영주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협회 김영주입니다. 예, 자 우키시마호 광복 이후에 이제 뭐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제일 한국인들을 태웠다는데 그럼 뭐 한국인들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네, 당시 국가의 부재로 가족을 등지고 고향을 떠난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이 해방과 함께 고국 부산항으로 돌아오던 귀한 동포들이었으며 우키시마호는 귀국 1호선이었습니다. 예. 이 침몰 사건이 참 비극적 참사였는데 여태 유해 봉안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또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전해주시죠.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예.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세계 최대 해양 참사이면서 그 진상 규명은 역사의 딜레마로서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최대 해양 참사가 교과서에도 등재되지 않는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고 추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 대하여는 추모 자체 공간보다도 일제 식민 시대의 근대 역사 공원에 의해서 역사 재창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추모협회는 부산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포함되는 유엔 평화문화특구에 이 우키시마호 사건의 역사 유적지를 조성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KPS 평화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뭐 얘기 들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다들 타고 있는데 그 일본인 선장부터 해가지고 다 내리고 갑자기 그러고 나서 이제 폭파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폭파시킨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주장은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승선자 명부도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일본 정부가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게 폭발과 함께 사라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역사적 딜레마입니다. 네. 독일의 전범 청산과 일본의 전범 청산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일본 그 우익 정권에 의한 식민사화는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그 일단이 이 우키시마 사건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원래 탑승자 명부는 배에 승선할 때 작성하는 명부입니다. 예. 예. 그러나 실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또한 역사적 딜레마로서 일본 스스로 자신의 전범 사실을 밝힐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침몰 이후 승선자가 3,700명이고 사망자는 524명이라고 밝힌 그 승선자 명단이 이제 공개된 것입니다. 예. 이거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된 거죠? 네, 그 일본 후생성은 이번 공개 문서는 사고 후에 조사를 거쳐서 작성된 명부라고 하고 있으며 실제 승선 시에 작성한 배에 비치한 승선자 명부와는 작성 시기가 달라 별개의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실제 탑승자는 8,000에서 12,000명까지 추정되고 있으며 타이타닉호의 1,400명에 비교하면 엄청난 세계사적 해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탑승자 명부가 지금 밝혔다라고 하는 게
폭파 이후에 추후에 이제 추산해가지고 만든 명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탑승할 때 거기서 쓰고 들어간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적혀 있는 지금 승선자분들도 많다라는 그런 얘기인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 동북아 평화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 협회에서는 이렇게 개인 정보가 담긴 승선자 명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외교부와 행안부는 즉각 일본이 밝힌 승선자 명부만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접수하여 그 진상은 물론 본질적인 문제인 탑승 시의 승선 명부를 밝히는데 한일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즉각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승선자 명부가 뭐 추후에 나왔지만 그거라도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예. 뭐 일본 정부하고 이제 우리가 긴밀하게 뭐 협약을 한다거나 협력을 해야지 되는 문제네요. 이 부분은 어차피 민간 문제가 아니고 정부 간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은 우쿠시마호 승선자 명부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한국에 대한 식민 역사를 실제 역사의 진상 규명과는 별도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일본의 새로운 역사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정부 역할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한일의 그 셔틀 외교가 본 궤도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키시마호 사건 희생자 승선 명부를 포함해서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한일 교섭단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섭단이 교섭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한일 그 셔틀 외교가 정상화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다라는 사실을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이제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단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준다. 여러 가지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서는 전혀 뭐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아마 물밑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저희 추모협회는 작년 4월 일본 추도 모임 초청으로 마이츠루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법무부와 외교부, 행안부와 접촉을 해서 79년간 해저에 매몰되어 있는 유골 조사 발굴 봉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모협회에서는 A 챗봇이 제시하는 사자 인권 회복에 대하여 이 내용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권고안 채택을 곧 청원하게 되고 이 사자 인권을 법제화하여 한일 간의 우키시마 사건 역사 바로 세우기에 기억하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북아 평화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협회 김용주 회장이었습니다.